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주와 오행의 시간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전번에는 쥐띠하고 양띠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들은 사주애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라도 많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나 자신을 아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와 오행을 많은 편견에서 깨야 됩니다. 다만 내 자신에 대한 체질과 성격 분석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체질을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남들과 좋아할 때 나는 어떤 색깔로 보여질 것인가? 사람들은 그게 궁금해서 나가 누군가를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운명은 어떻습니까? 사주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게 궁금만 하지 마시고 도사도 아닙니다. 책을 보고 연구하고 많은 사람과 대화 속에서 아는 체험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과 좋아할 때 내 색깔을 너무 드러내도 안 되고 또 내 색깔을 그런다고 너무 죽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삶을 살아갈 때 남들과 함께 어울려 가자는 것이죠.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쥐띠입니다. 복습합니다. 쥐띠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특징은 오지랖이 높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업에 어울립니다. 특히 북쪽에 수의 전기를 받고 태어났다 해서 물장사가 어울리는 거죠. 근데 예전에 물장사 그러면 술만 생각했는데 지금 아니죠. 거의 물장사도 있죠. 그리고 커피숍도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물장사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종류의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쥐띠들은 성격이 예민하고 또 하나 손재주가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쥐띠가 말하는 소위 원진살, 안 맞는 띠, 가죽 중에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 쥐띠하고 안 맞는 띠가 양띠입니다. 묘하게도. 그래서 쥐가 양의 우리에는 안 갑니다. 왜? 양의 배설물이 쥐 몸에 묻어버리면 지나가다가 쥐가 썩어 죽어요. 그러니까 양띠하고 쥐띠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이렇게 띠별로 보는 걸 안 맞는 걸 소위 궁합 그럽니다. 그래서 쥐띠는 양띠하고 안 맞다. 즉 쥐가 안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 이 쥐띠들이 좀 성격이 예민한 반면에 묘하게 자연현상을 어떤 동물보다 좀 빨리 합니다. 그래서 지진, 해일, 일종의 그럴 때 동물만 살아났다고 합니까? 왜? 아니까 천지지변에 대하여 누구 못지않게 아는 놈들이 이 쥐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러죠. 무당사주도 보면 쥐띠나 닭띠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자도 남들보다 더 많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이 맞아요. 흔히 현몽한다고 그러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하여 미리 아는 예지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죠. 또 하나 이 쥐띠하고 닭띠가 영적인 기운을 많이 가진 처럼 또한 신앙적인 일을 하면 잘 됩니다. 특히 닭띠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쥐띠에 음력 4월이 상징하는 게 뱀달입니다. 그러면 사 그래서 이분들은 분위기가 항상 조용해요. 척척하니 계시다가 감정에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한 경우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살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안 할 생각은 없는데 되게 이런 띠가 더 다른 사람보다 많다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력 10월이면 돼지달입니다. 음력 10월. 그러면 쥐자에다가 즉 쥐띠에 음력 10월이 되면 자해 그럽니다. 바로 자해 심리가 강한 사람이죠. 이런 분들은 싸움을 하거나 속이 상하면 자기를 칼로 긁어본다든가 꼭 이게 자해만 아니죠. 어떤 분의 자해 방식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무조건 쓰고 돌아버립니다. 100만 원이든 또는 200만 원이든 나가서 무조건 써버리고 나온답니다. 돈 쓸 때 그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죠. 또 있습니다. 음력 11월은 쥐달이죠. 즉 이걸 11월입니다. 11월 달에 태어난 아이들은 쥐의 성격을 갖고 쥐띠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10월은 돼지, 4월은 뱀. 이래서 그 사람의 성격과 체질을 분석하는 겁니다. 쥐는 물의 성격이고 물의 기운이고 음력 11월도 물입니다. 동지달이죠. 음력으로 말하면이. 그래서 이 사람은 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잠이 많은 타입의 성격입니다. 자자. 그리고 물 기운이 많기 때문에 피부 색깔을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죠. 쥐띠에 되게 피부가 검다 그러면 물 색깔입니다. 물이 상징하는 색깔이 오방색 중에 검은색입니다. 오방색이란 5가지의 방위를 나타내는 색깔을 말하죠. 예를 들면 북쪽입니다. 북쪽은 검은색을 상징하죠. 북쪽 검은색.
그 다음에 반대인 남쪽이죠. 남쪽은 상징하는 게 불화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이죠. 그리고 동쪽이죠. 동쪽은 얘가 동목, 그래서 목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서쪽은 금이죠. 쇠금. 그러니까 색깔로는 백색. 그리고 동해 쪽은 청색입니다. 푸른색. 이것이 오방색인데 가운데는 무엇이냐? 이게 토예요. 가운데 중앙. 그래서 중앙은 노란색, 누루황자를 상징합니다. 누루황자. 그래서 색깔이 5개죠. 오방색. 독특한 건 이 오방색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민속음악 중에 농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악도 우도지방, 좌도지방 또는 경상도, 강원도, 서울 많은데 우리 전라도는 독특하게도 상모로 쓰는 것 대신에 머리에 꽃갈을 씁니다. 아시죠? 꽃갈? 방울이 몇 개 달렸습니까? 동글동글하게 꽃 모양으로 빚어놨죠. 만들어놨는데 그 방울 색깔이 5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일명 5가지 방위를 나타낸다고 해서 오방색 그럽니다. 이게 얼마 전 정치가에서 누구의 좀 썸 타는 이야기로 나와가지고 오방색이 나왔네까지 나왔죠. 그 5가지의 방위를 나타내는 색깔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오방색의 유래예요. 즉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사물놀이가 상징하는 게 있죠. 사물놀이, 꽹과리, 북, 장고, 그 다음에 징입니다. 이 악기의 4가지를 가지고 노는 게 사람이란 말이죠. 중심. 그래서 이 농악을 보더라도 사람이 중심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즉 인본주의죠. 이 농악을 보면 묘한 게 들어있어요. 하늘과 땅과 사람과 함께 조화합니다. 그래서 농악 칠 때 허리춤에다가 띠가 몇 개 있습니까? 색깔이? 예, 3개입니다. 아시죠? 3개. 빨강, 노랑, 파랑인데 그것도 지역에 따라 또는 지방에 따라 그 색깔이 다릅니다. 그 색깔이 상징하는 게 바로 삼색입니다. 삼색이 상징하는 게 삼성신입니다. 예, 흔히 집안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성주신, 조항신 말을 많은데 기독교식으로 풀어보자면 삼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신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음악 속에서도 하늘을 알았단 말이죠. 삼신이라는 걸. 무섭죠. 삼신. 그 얘기를 할 때 쓰는 삼신 아닙니다.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거 할머니는 삼신이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얘기를 낳으니까 날산자를 쓰죠. 그래서 그때 쓰는 건 이 산신입니다. 우리가 발음을 잘못해서 그래요. 날산자. 즉 아기를 낳을 때 관장하는 신으로 꿈을 꿉니다. 어머니들이 아기 낳기 전에 하얗게 머리 하얗고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밥상을 챙겨줍니다. 밥 먹으라고. 네 밥 먹는 모습을 보니 아들이겠다, 딸이겠다까지 말해줍니다. 꿈에.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 할머니를 일명 산신 할머니라고 합니다. 이 산자가 날산자예요. 아기를 낳는 걸 주관하는 신.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내면의 세계를 아는 거니까 자기 체질 분석인데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모든 자연처럼 사람도 흥망성쇠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세시풍습을 보더라도 많은 게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편견이에요. 모르니까 갖는 편견이죠. 그래서 알면 그 속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하고 양은 안 좋습니다. 2번째 소입니다. 소. 소는 딱 첫 이미지가 뭡니까? 그렇죠. 소고집이죠. 고집. 2번째 묘하게 소를 생각하면 시골 생각이 나죠. 뭘까요? 시골에 있는 흙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소들은 묘하게도 일복을 타고났고 큰아들이나 큰딸에게 많은 띠입니다. 그리고 대개 음력 12월생들이 집에서 장남이나 장녀가 많죠. 이 소띠들이요 재능이 많아요. 의외로 재능이 많은 곳이 소입니다. 그리고 이 소띠들은 설령 내가 자기 사업을 하더라도 합작하지 말 것. 왜? 알고 속습니다. 소띠 성격 그러면 성실 그리고 융통성 없음 딱 나오죠. 그리고 가족을 많이 합니다. 근데 소띠들이 되게 중년 즉 40 후반에서 50 중반 사이에 호랩이나 과부가 많습니다. 혼자 사는 짝꿍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흔히 재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소띠입니다. 예를 들면 소들이 좀 힘이 센가 봅니다. 아니나 세죠. 그래서 음력 12월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많이 웃으시네요. 굉장히 자기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겁니다. 근데 소띠하고 안 맞는 띠가 있습니다. 소띠는 성실형, 그 다음에 사업을 해도 혼자 해라. 그리고 흔히 말하는 공직에 들어갈 운이 많습니다. 왜? 성실하니까 자기 일에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부여할 만큼 일을 열심히 하셔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시도록 중역 역할을 합니다. 이게 윗 상사와 아래 직원들 사이에 소위 말하는 교차로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굉장히 중책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 단점은 권위적이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천하의 융통성이 없어라 그러면 섭니다. 좀 답답하죠. 왜? 교과서에 써진 대로만 해야 되니까. 쥐하고 거의 맞먹는 듯한 재능을 가진 게 소입니다. 소,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소가 사는 집을 뭐라고 그래요? 예, 맞춰보십시오. 소가 사는 집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아, 그건 아닙니다. 마구간 아니고요. 외양간이죠, 외양간. 근데 외양간은 소가 사는 집인데, 아까 지금 분방 누가 말했죠? 마구간이라고. 마구간은 누가 삽니까? 예, 이 마자가 말마자죠, 그대로. 말이 삽니다. 소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뭐다? 말입니다, 말. 소는 부지런하나 상대적으로 말들은 게을러 터졌죠. 그리고 사지가 깁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혹에 약하고 남녀 상렬지사에 좀 뜨거운 분들이죠. 이 말띠들 성격이. 남자가 말띠고 혹은 또는 음력 5월생이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가 많고 여자는 남자의 유혹에 약합니다. 그리고 되게 입이 크며 사치하기를 좋아해요. 이 말띠들은 또한 눈물이 많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반면에 성질이 급해요. 그리고 애교도 있고 사람을 다룰 줄도 아는데 좀 애정 결핍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편에 대한 애정. 내 남편은 나만 사랑해줘야 되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해서 좀 극성일 때가 많죠. 좀 그게 이 말띠의 단점입니다. 여자가 배우면 팔자가 세닥해서 가르치지 않는데 그건 잘못된 우리의 편견이죠. 이 말띠들을 잘만 가르치면요. 경찰, 그 다음에 군인, 그 다음에 간호사 쪽에서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또 하나 말의 성질은 불입니다. 근데 불하고 잘 어울리는 오행 중에 하나가 쇠금이죠. 그게 그러죠. 어디를 뭘 보러 가면 이 사람은 체질상 불체질이라 금과 어울리는 일을 하면 잘해. 바로 그겁니다. 말띠들이 그런 성격이 있어요. 국가적인 일에 능합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나라에 돈을 받고 일을 하는 팔자죠. 이게 말띠들 성격이 급하다. 또 하나 자식과의 운도 별로 없습니다. 남편과도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숙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엄마들은 사회생활 하다가도 자녀와 대화가 됩니다. 왜? 바깥 생활에서 보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런 성향으로 노는구나. 그러면 내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집에 있으면서 자녀와 남편의 뒷바라지뿐만 아니라 시댁을 섬기고 게 아니라 자기 일도 하며 남편 일에 있어서 뒷바라지 잘하고 자녀들을 잘 길러내는 거. 이게 21세기의 진짜 현명한 여자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죠. 자기 일도 잘하고 남편도 뒷바라지 잘하고 자녀도 잘 키우는 것. 바로 그게 21세기의 진짜 능력 있는 여자죠. 그래서 소띠가 피해야 될 띠는 말띠다. 이게 겁궁합이에요. 그래서 소하고 말의 집은 붙여놓으면 소가 죽어버립니다. 외양간 속에 들어있는 소가 죽어버리죠. 이게 어른들은 소하고 말을 같이 키웠던 집은 소와 말을 띄워놓습니다. 정반대의 방향에다가. 즉 소를 서쪽에다 뒀으면 말은 동쪽에다 둡니다. 말을 북쪽에다 뒀으면 소는 남쪽에다 두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띄워놨던 겁니다. 소, 말, 왠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반대의 경향이 많죠. 소, 그러면 따뜻합니다. 다정하고. 근데 말 수가 없어요. 말, 굉장히 활동적이고 드셉니다. 바로 이 소입니다. 농촌 경제를 살리는 소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소는 따뜻하고 정이 있으나 융통성이 없다.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해야 제대로 이겨납니다. 소띠하고 말띠는 좀 띠들 중에 약간 강합니다. 특히 여자가 말띠나 소띠는 중년에 자기 일이 좀 있어야 돼요. 남편만 믿고 아내만 믿고 살 게 아니라 여자 같은 경우는 특히 소띠나 말띠는 자기의 일, 자기의 사업, 그러니까 국가적인 일 쪽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게 많이 좋을 거라 사료됩니다.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